자, 수능 특강 26강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2번은 전체 어려움과 관계없는 문장이고, 여기서는 프린트를 따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한 프린트 펼쳐놓고 26강 2 자, 찾아서 펼칩니다. 공부하기 좋게 오른쪽에는 해석, 밑에는 다양한 설명들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제목은 26강 2번입니다. 그죠? 의도와 문화 차이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문화에 따른 신호 해석의 차이, 문화에 따른 신호 해석의 차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의도 없이 하느냐, 곧 차이가 날 것이고, 또 문화에 따라서 같은 행동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봅니다.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 했던 지문은 반드시 집에 가서 2회 이상 정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지문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사실 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점수 받기가. 그래서 공부할 때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는 반복 학습 해줘야 됩니다. 정독 갑니다. 필기 꼼꼼하게 해둡니다. 자, 링귀스틱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distinguish 구별합니다.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A, B 사이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성격을 띤 신호들. 두 번째는 정보적 성격을 띤 신호들. 자, 이때 도우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는 signals, 복수니까 대시 아니라 도우주를 썼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복수 도우주를 썼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게 신호는 신호인데 어떤 우리가 뭔가 전달할 때 의사소통,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 이게 의사소통이고, 그냥 단순히 팩트, 정보만 전달하는 신호. 여기서 차이점은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의사소통은 약간 의도성이 있어. 의도. 내가 이것을 꼭 말하고 싶다라는 의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적이다라는 것은 비의도성.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의도성과 비의도성. 어찌됐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depending on은 우리가 뭐뭐에 따라서 됐습니다. whether를 오아나서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 정보가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전달되는데 어떻게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부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전달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죠? 의도성이 있으면 뭐다? communicative. 의도성이 없으면 정보적 성격을 띠는. 그 의도에 따라서 소통의 성향도 달라진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옵니다. 이 시.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단어 나오죠. 여기. 의도성이 있는 윙크입니다. 윙크. 일부러 하는 거죠. 자, 이 윙크는 수동태입니다. be distinguished from. 구별된다. 뭐와? 자, voluntary 가면 자발적인입니다. 앞에 in이 붙었습니다. involuntary는 뭐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요런 단어 기억합니다. 의도적인 윙크는 비자발적, 즉 무슨 말이냐,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말은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비의도적. 무슨 말 알겠죠? 비의도적 성격의 윙크와는 사실 구별된다. 자, 의도적 윙크는 비의도적, 무의식적인 블링크, 깜빡임과는 사실 구별됩니다. 뭐를 통해서 구별이 되냐면은 바로 그 소통의 의도. 이렇게 수식하고 lie는 놓여있다 동사입니다. 그럼 that은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의도적 링크, 그 뒤에 놓여있는 그 이면에 소통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의도적이죠. 이 의도성에 의해서 보다 무의식적 깜빡임과는 사실 구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됐으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어휘를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도적 윙크 기억하고 무의식적인 윙크, 비의도적 단어 기억합니다. involuntary. in이 빠지면 voluntary, 자발적인 들어오면 안 됩니다. involuntary, 무의식적, 비의도적 깜빡임과 구별됩니다. 그거는 뭐에 의해서? 소통적 의도 여부에 따라서.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어떤 의사를 전달할 때 구별될 수 있다. 의도적, 비의도적.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적 신호와 정보적 성격으로 나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나 그럼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말고 인터컬처럴, 문화와 문화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때의 뜻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지켜봤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는 주어입니다. 주어, 그죠? 주어 이렇게 conveyed 이렇게 갈로치고 수식합니다. 이렇게 일단 과거분사 pp입니다. pp 전달되는 수동 정보는 요건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전달되는 정보.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뭐다? 그냥 정보적 성격을 띠지 소통적 성격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게 전달되는 정보가 때로는 실제로는 뭐다? 뭐로 해석될 수 있다? pp 해석되다. 이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intention 의도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의도적이지 않게 전달된 정보가 왜 의도적으로 이게 바뀌냐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왜냐?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아닌 문화와 문화 사이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작용할 때는 그때 또 다른 얘기라는 거지. 그때는 의도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동명사 ing입니다. 보여주는 것. 뭐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의 미창을 보여주는 것. 이 주어입니다. 그죠? 이것은 can communicate. 하나의 모욕을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죠. 미창을 보여주는 행위는 모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누군가가 somebody 만약에 that 그런 것을 행동할 때, 자, 이때 그것은 뭐다?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런 거 했을 때, 그러면 다른 그 사람 문화권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가주어 it, 진주어 to입니다. 이렇게 결국 소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동사 pp 추정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문화가 달라서 이 사람 모르고 그냥 미창을 보여준 건데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나에게 모욕을 지금 전달하는 행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식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의도나 상관없이 그렇게 그 문화권 안에서 이런 행동하면 그렇게 판단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알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be assumed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서로 문화가 다를 때 상호작용할 때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이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원래 정보를 전달할 때는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지만은 이렇게 의도성, 소통적 신호와 정보, 비의도성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의도성에 따라서 이것이 정보적이냐 소통적이냐 나눠지겠지만 하지만 때로는 서로 문화권이 다를 때에는 좀 달라지더라. 나는 비록 비의도적으로 전달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의도적으로 해석하더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소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접속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문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문 한번 봐서는 안 되고 무조건 최소 3회고 적절한 건 5회입니다. 5회. 처음 한번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2회, 3회, 4회, 5회 반복하면서록 어휘 부분이 습득되고 문법 부분, 내용 부분, 글의 전체 흐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지문을 5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또 들어옵니다. 그러나 관계 부사 where 들어오고 이렇게 수식되겠죠. 뒤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런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화권이다? 그와 같은 관습. 그와 같은 관습이라는 것은 사람의 미창을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모욕을 전달하는 행위다. 라는 관습이 does not exist. 여기까지겠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 출신 사람이 만약에 이 행동을 봤을 때는 그와 같은 행동은 뭐다? 당연히 뭡니까? 또 비의도적이죠. 비의도적.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어떤 우리가 소통에 영향을 주겠지만 문화권이 다르면 의도성 여부가 아니라 그때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오히려 뭐다? 이렇게 unintentional, 의도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unintentional 되기 때문에 어떻다? 따라서 그건 뭐다? 첫 번째 동사, 이게 두 번째 동사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행동은 의도적이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소통적 성향을 띠지는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잖아요. 소통, 의도성인 거죠. 정보는 비의도성입니다. 이렇게. 다시 가서 그런 문화권에 없는 사람들, 그죠? 이런 문화권에 그런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 출신은 당연히 비의도적으로 보게 되고 소통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요쯤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런 거, unintentional, 요런 거는, 어휘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고, 메모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도 나올 수 있겠고, 이런 행동은 비문화권의 그런 문화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unintentional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not이 붙어 있고, communicative, 소통적 성향이 아닐 수도 있다. 의사소통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살짝 빈칸 추론도 가능합니다. 문제 낼 때.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맥락을 잡고 내려간다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냐 비소통이냐 의도냐 비의도냐 상황이냐 정보냐 또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도와 문화 차이가 소통에 미치는 영향. 문화에 따라서 신호 해석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결론 들어갑니다. 이건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이고 즉 다시 말해서 별표치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어진 과거분사 pp입니다. 주어진 하나의 행동은 과거분사 pp고 여기서 특정한 그랬습니다. 어쨌든 given piece. 자, 주어진 한 특정한 그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일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통적, 의도성을 갖고 있는 소통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됐죠? To some of the participant, 어떤 참가자들에게는 의사소통의 성격을 띌 수 있겠고, 이게 되겠죠? 어떤 주어진 행동 하나가, 왜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게 지금, 여기가 1번이면은 여기가 2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다? 그냥 정보만 제공해주는 그러한 성향을 띨 수도 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주어진 행동도 문화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뮤니케이티브, 소통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보적 성향이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요 주제문은 특히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방금 말했던 요 노란색 부분들은 요 노란색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빈칸 처리 가능합니다. 빈칸. 그래서 표시해두고 잘 봐두도록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요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 거듭 말하지만 3회 최소입니다. 5회까지 반복 숙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냥 단어장 펴놓고 암기하지 말고 지문 해석을 5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 어휘, 문장의 흐름, 맥락, 심지어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인가 지문에서 예측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